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중심선이고요. 자, 라인을 다시 한번 또 그려보죠. 옵셋 50, 옵셋 30. 와우, 너무 크다. 옵셋 20, 네. 옵셋 10.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게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원뿔이죠.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오빌크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를 하나 뽑고 다시 또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자, 이때 에디트 명령어로 앞쪽에 %%C 다시 이 앞쪽에도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름이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비로소 여기에 오빌크를 쓰는 겁니다. 두 개 선택하고 엔터, 30도 엔터.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치수를 기울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치수를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물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굳이 여기다 치수 기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지우는 거죠. 이렇게. 이것만 보고도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아, 얘가 원뿔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맨 끝에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톨러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공차예요. 나 설계에서 공차를 쓰는 건 주로 기계 쪽밖에 없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선 공차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공차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톨러런스는 기하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수 공차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하 공차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하 공차라는 건 위치, 모양,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허용치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공차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공차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공장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가져갔는데 치수를 재보니까 치수가 조금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기계가 어떤 때는 열을 받아서 조금 크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어서 좀 작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내가 원하는 치수는 100mm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치수는 100mm였는데 자로 재보니까 어떤 건 98mm, 어떤 건 99mm, 어떤 건 101mm, 어떤 건 102mm 이렇게 1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오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00mm를 기준으로 여기다 적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되는 치수가 100mm였습니다. 그런데 상한값으로 2mm, 하한값으로 마이너스 2mm 오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해야죠. 얘는 102mm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2mm까지.
얘는 빼니까 98mm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치수를 재보니까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건 98, 99, 100, 101, 102 이렇게 5개의 치수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자, 100mm짜리하고 100mm짜리 케이스에 102mm짜리 아니 100mm짜리에 102mm짜리 케이스를 씌우면 잘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벗겨지지 않을까요? 헐거운 거죠. 내가 100mm짜리 핸드폰에다가 102mm짜리 케이스를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2mm가 크니까 들어가긴 잘 들어갈 건데 홍동홍동 벗겨질 거 아닙니까? 거꾸로 98mm짜리를 100mm짜리에 끼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101mm짜리를 그러니까 100mm짜리에다가 100mm에 101mm를 뒤집어 씌울 겁니다. 조금 여유가 조금 크니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1mm 오차라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홍동홍동 벗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99mm짜리를 100mm짜리에다 끼울 거예요. 굉장히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벗겨질까요? 안 벗겨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1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m 오차는 양품으로 팔아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2mm 오차는요? 팔면 안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재봤더니 98mm도 있고 99mm도 있고 100mm도 있고 101mm도 있고 102mm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개는 내가 제품으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너무 잘 벗겨져서 안 될 거고 얘는 너무 안 씌워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불량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개는 양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100mm를 기준으로 이 100mm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mm 오차를 줄 수 있겠네요. 오차 범위가 제품으로 팔 수 있는 오차 범위가 1mm 오차가 나는 거죠. 플러스 1mm, 마이너스 1mm.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팔 수 있는데 재보니까 99mm예요. 이건 양품. 그 다음에 101mm. 이것도 양품. 102mm. 이건 불량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차예요. 이게 허용치입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이만큼은 내가 허용하겠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허용치예요. 다시 말하면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를 허용합니다. 라고 설계자가 정의하는 거죠. 이게 허용치입니다. 이게 공차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을 만들고 있어요. 원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확하게 진원일까요? 아닐까요? 진원이 안 나와요. 정말 동그랗게 원이 안 나옵니다. 이게 가공하면서 기계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원이 안 나와요. 위치가 내가 수직을 세웠어요. 그럼 정확하게 90도일까요? 90.00000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9.998mm, 아니 8도, 혹은 90.001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차가 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90도가 안 서요. 이걸 이제 직각도라고 합니다. 직각도, 진직도 이런 식으로. 수평도 이렇게 얼마나 나란하냐, 얼마나 진원이냐, 얼마나 원통이냐 이런 모양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자세에 관련된 혹은 위치에 관련된 오차를 말하는 걸 기하공차라고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치수에 대해서 이 정도 허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데 건축 쪽에서는 이런 치수 공차는 쓸 수 있어요. 건축 쪽에서는 이 공차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토목 쪽에서. 토목 쪽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오차 범위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대충 발라도 1mm거든요. 시멘트 대충 발라도 1mm인데 오차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톨러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즉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심볼에 있는 이 까만색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와요. 중심도, 동축도, 뭐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원주 흔들림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 이 중심의 위치가 0.1mm 오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도면에 만들어지는 것, 요걸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하공차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누가 알아요? 이 중에 어쩌다 보니 판금이나 기계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는 저처럼 강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보세요. 그 다음 심볼 눌러보세요. 자, 직각도네요. 직각도, 오차 범위, 그 다음에 데이텀은 기준면입니다.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데이텀이 1, 2, 3, 기준면이 1, 2, 3까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고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까지, 최대 두 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데이텀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근데 지금 하는 건 중요해요. 반지름 제가 20을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하고 싶습니다. 중심선 마킹이요. 네, 이게 센터 마크예요. 얘가 센터 마크입니다. 누른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센터 마크는요, 단독으로 못 써요. 이거 디멘전 스타일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DIMSTYL, 딤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딤 스타일 명령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딤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왼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고 오른편에 모디파이가 나옵니다. 이걸 얼마든지 뉴 버튼을 통해서 만들거나 모디파이 버튼을 통해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변수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버리드를 통해서 재정의를 해야만 합니다. 오버리드 쓰는 게 싫어서 제가 변수를 일부러 다 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수를 쓰면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변수 쓰면 쉬워요. 근데 차라리 디멘전 스타일에서 한 번에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쓰냐면 프로퍼티스 창 띄워가지고 수정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IS25 쓰니까 현재 쓰는 게 25고 모디파이 눌러보세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치수 변수가요 52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항목이 대략 50개 정도의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치수 변수를요 좀 지루하겠지만 이틀에서 3일 정도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50개를 하루에 설명하면 다 기억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차라리 25개 하든가
혹은 20개, 20개, 10개 이렇게 하든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라인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라인 탭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제어하는 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는 뜻이, 이 항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베이스라인, 기준선 치수를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기준선 치수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여기 있는 딤 스페이스로 조절한다고 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이게 딤 베이스라인의 치수선 간격입니다. 자, 지금 3.75로 되어 있죠? 자, 보시죠. 라이너,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자, 간격이 많이 좁죠? 자, 끝에서 끝에까지 간격이 얼마예요? 3.75요. 자, 제가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라인, 바로 이 간격이요.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 이 간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7.5라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베이스라인.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7.5 맞습니까? 내가 입력한 값. 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미리 다 세팅해 놓고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세팅해 놓고 시작해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건드려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라인 탭에서 순서대로 건드는 거예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그럼 이 값이 얼마이면 족할까요? 시험 볼 때는요, 대략 8에서 10 정도 넣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 한 6 놓고 썼어요. 글자 높이가 2mm밖에 안 썼고, 저는 글자 높이 2mm였거든요. 제가 즐겨 쓰는 글자 크기가 2mm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6mm 썼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요, 글자의 크기가 3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3배인 9에서 10mm가 되면 되죠. 그래서 10mm 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값이 10mm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값은 10mm입니다. 그 다음에 심볼의 네로우에 보시면 바로 여기 센터 마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센터 마크의 크기입니다. 여기 2.5mm로 되어 있잖아요. 네, 바로 이 크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센터 마크를 했을 때 바로 여기 중심에서 요 끝에까지가 2.5mm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심에서 요 끝점까지가 2.5mm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끝점까지 요만큼 2.5mm, 중심에서 끝점까지 2.5mm 이렇게 마킹을 해줘라. 2.5니까 양쪽으로 얼마예요? 5mm죠? 네, 이렇게 5mm짜리 선을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10mm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10mm짜리 선이 그려져요. 커진 거 맞습니까? 근데 이 센터 마크가요, 마크가 있고 라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가 있고 라인이 있고. 자, 라인을 주로 쓰시면 돼요. 자, 제가 3mm라고 했습니다. 마크를 3mm로 바꾸시면 돼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센터 마크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뭐로 나오는 거예요? 선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의미가 이겁니다. 라인은 중심에서부터 3mm, 내가 지정한 3mm를 그리고 그 다음에 3mm를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쭉 끝까지 그리되 어디까지 가냐면 원 밖으로 3mm를 던줍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랑 이 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3mm 선을 그리고 건너뛰고 쭉 그린 다음 원 바깥으로 3mm 더 그리는 것. 이게 바로 라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다 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 마크를 어디다 쓸까요? 우리가 센터 마크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원의 중심선을 체크할 때 쓰겠지만 당장 쓸 때가 있어요. 당장 써야 하는 곳. 온수 파이프요. 온수 파이프에 온수 파이 20mm짜리 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선 마킹 해야죠. 네, 그때 써야 돼요. 당장 그때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 하나. 모디파이 들어가시면 나머지는 다 건너뛰어도 좋은데 여기 피트 탭에 들어가시면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기가 바로 축척입니다. 여기가 바로 축척이에요. 이게 치수 축척입니다. 자, LG 스케일 기억나시나요? 선종류 축척. 네, 선종류 축척, 치수 축척. 우리가 도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정말 요만하게 나와요. 개미 눈곱만큼만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2.5mm로 되어 있거든요. 2.5mm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치수만큼 키워야 돼요. 축척만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대 40이 되어야 돼요. 단면도는 1대 40, 인면도는 1대 50.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도면 이거 2장 그리셔야 돼요. 파일 2개를 그리셔야 돼요. 파일 2개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1대 40짜리, 하나는 1대 50짜리. 바로 여기다가 축척을 기입하면 나머지 알아서 다 커져 버려요. 자, 요번에 그려야 될 거 잠깐만 볼까요? 평면도를 봅시다. 평면도만 볼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이거 뒤집어졌대. 옵셋 4000. 옵셋 4000. 그리고 3500. 자,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보죠. 라이너. 자, 뭔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딤 스타일. 이거 1대 100 도면입니다. 이게 1대 100, 평면도 1대 100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트에서 1대 100 그리고 OK. 어떻게 됐나요? 문자가 커진 거 맞습니까? 화살촉이 커진 거 맞습니까? 보시죠. 파이 20. 파이 20짜리죠? 자, 디멘전 스타일. 마크로 가고 제가 3mm로 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센터 마크. 자, 어떤가요? 크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다이아메터 20.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다 커지는 거예요. 알아서 축척감만큼 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작업하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치수 기입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요. 자,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시면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단위가 디시멀입니다. 네, 맞아요. 디시멀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천단위 자릿수,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보세요. 소수점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84, 쉼표 98.
이거는 좌표인가요? 소수점인가요? 좌표죠. 맞습니까? 소수점은 여기가 이게 마침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마침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이 프라이머리 유니티에 가서 얘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마침표로 바뀌어요. 그리고 천 단위 자릿수에 쉼표가 찍힙니다. 네,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첫 번째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두 번째 마크,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트, 네 번째 포맷.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빨리 하나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지시선 명령어가 3개가 있는데 dim 리더가 있고 q 리더가 있고 q 리더가 있고 m 리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q 리더고요. 물론 종종 m 리더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q 리더고 m 리더도 잘 사용해요. M 리더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어요. M 리더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M 리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Q 리더는 아예 명령어가 없어요. 명령어가 안 나옵니다. 홈탭에 봐도 여기 있는 건 Q 리더이지 얘는 Q 리더이지 M 리더가 아니 얘가 M 리더지 Q 리더가 없습니다. Q 리더는 없어요. Q 리더는 명령어 쓰셔야 됩니다. 자, Q 리더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퍼스트 리더 포인트 or 세팅. 자, 먼저 그리는 방법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 다음에 텍스트 위드가 나와요. 장평. 이거 넘어갑니다. 엔터. 그 다음 퍼스트 라인 오브 어노테이션 텍스트, 즉 치수 문자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멀티라인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거 딤 스타일이 100%구나. 네,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Q 리더 시작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들어갑니다. 지시선을 쓰는데 Q 리더 자, 글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느냐 왼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어떤가요? 글자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줄에 딱 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글자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걸리게 돼요. 이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Q 리더, 그 다음에 세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Q 리더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어나운테이션 부착시키는 게 뭐냐 이거죠. m텍스트 문자를 부착시킬까요? 아니면 카피 앤 오브젝트 사물을 복사해서 넣을까요? 아니면 톨러런스 공차를 붙여넣기 할까요? 아니면
블록을 붙여넣기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쓰는 건 주로 텍스트고 기계 쪽이라면 톨러런스도 사용해요. 공차 붙여넣기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더 앤 에로우로 들어가면 지시선이 직선이냐 아니면 스플라인 곡선이냐. 그 다음 넘버 오브 포인트 3번밖에 못 찍어요. 1번, 2번, 3번. 여기서 딱 고정해 놨거든요. 4번째 안 찍혀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번째, 5번째 안 찍힙니다. 왜냐하면 3번으로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이 어떤 거냐. 아까 공차 했을 거예요. 형상공차 데이텀 트라이앵글 쓰면 됩니다. 톨러런스 넣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요. 여기 있는 면이 A면과 수직이 되어라. 공차는 0.15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지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쓸 지시선은 이게 아니고 M텍스트고 도트를 써야 됩니다. 도트. 우리는 도트를 쓸 거고요. 스플라인을 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릭, 엔터. 자, 제일 아래. 아니. 자, THK 두께 먼저 합니다. 150 철근 콘크리트 엔터. THK 50 밑창 콘크리트 THK 200 잡석 다짐.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카피 원칙대로 간다면 이렇게 갑니다. 어레이 3개. 원칙대로 가면 이 도트도 3개 나와야 되고 얘도 3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게 맨 아래 거, 중간 게 두 번째 거, 맨 위에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립을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큐리더 세팅. 여기 스플라인으로 놓아 볼까요?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은 4개로 놔 보죠. 스플라인은 포인트를 4개로 놓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곡선으로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또 큐 리더를 실행하면 자, 스플라인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태치먼트에 보시면 바로 이걸 보셔야 돼요. 어태치먼트에 딱 절반을 자르시면 됩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문자가 지시선의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혹은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놓을 거냐. 레프트 사이드 왼쪽에 위치하니 바텀 라인에다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놓으니 탑 라인에 놓겠습니다.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쓰세요. 이거 통일시켜 놓고 쓰시는 게 편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미들 오브 탑 라인 혹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이렇게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편해요. 저는 이렇게 둘 다 그냥 탑 라인에다 놓고 씁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글씨가 써지니까. 혹은 뭐 이렇게 아래다가 놓고 쓰셔도 돼요. 바텀 라인에다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도트를 놓고 엠텍스트를 놓고 어태치먼트 조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야 합니다. 단면도 그릴 때. 이게 큐 리더입니다. 자, 앱 리더는 멀티 리더는 조금 달라요. 멀티 리더는 지시선을 여러 개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앱 리더입니다. 기계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건축 쪽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리더는요, 앱 리더는 앱 리더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앱 리더 스타일이라고 존재해요. 앱 리더가 있고 앱 리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먼저 앱 리더 스타일이요. 앱 리더 스타일은 여기 있는 요 아래로 내려가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나와요. 모디파이. 그러면 리더 포맷부터, 리더 형식이 뭐냐 이거죠. 스트레이트냐, 직선이냐, 곡선이냐,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나와요? 4mm로 나옵니다. 근데 치수에서는 화살촉의 크기가 2.5mm입니다. 달라요. 이거 맞추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맞추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도트로 놓고 2.5. 만약에 디멘전 스타일에 이 화살촉의 크기를 내가 2mm로 놨어요. 그럼 여기도 2mm로 바꿔야 되겠죠. 사이즈를 두 개가 똑같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 스트럭처가 있는데 보시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 얘는 2번이에요. 하나가 짧아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하나가 짧아요. 큐 리더는 3번입니다. 앱 리더는 2번이에요. 하나가 짧아요. 왜 짧냐면, 자 보시죠. 앱 리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나요? 요만큼의 지시선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문자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앱 리더는 하나가 짧아요. 2번입니다. 자, 앱 리더 스타일. 자, 역시 모디파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스케일. 얘도 스케일이 존재해요. 앱 리더도 스케일이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큐 리더를 쓸 거예요. 그러면 디멘전 스케일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내가 앱 리더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축척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축척 값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눌러보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엠텍스트는 문자입니다. 일반 큐리더나 앱리더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블록으로 들어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블록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부분, 셀아웃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헥사곤이라든지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바로 얘 때문에 써요. 바로 이것 때문에 씁니다. 트라이앵글 있죠? 트라이앵글이요. 리비전 할 때 씁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그리고 그 위에 트라이앵글 써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써요. 자, 캔슬. 자,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자, 50.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해서 써야 돼요.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리더 포맷, 지시선 없게 하고,
컨텐츠는 블럭이고 소스 블럭은 트라이앵글입니다. 작으니까 스케일을 한 5배만 키워볼까요? 오케이. 앱리더 1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제 애드 리더와 리무브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 리더 지시선 추가하기예요. 선택하면 이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멀티 리더가 시작되는 거죠. 지시선이 여러 개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을 추가할 때 쓰는 게 애드 리더. 리무브 리더는 어떻게 해요? 지시선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시선을 제거할 때 쓰는 게 리무브 리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많이 써요. 1번 에러헤드부터 할까요? 화살촉 먼저.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여기 1번 제품이 있고 2번 제품이 있고 3번 제품이 있고 4번 제품이 있고 기계 쪽에서 이제 보통 부품 번호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라인. 자, 멀티 리더를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먼저 선택을 하고 엔터. 그다음 기준이 될 거를 선택해 보시면 치수가 딱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다시 볼까요? 치수선들이 조금 삐뚤빼뚤하죠? 얼라인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엔터.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지시선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 혹은 수직으로 정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콜렉트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해요. 지시선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지시선들을 이렇게 다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게 콜렉트.